2021년 5월 15일 미국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4살 남자아이. 시내 도로에서 몸 여러 곳에 날카로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분명 아이의 집에서는 사람이 총 6명 더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아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판단하며 탐문조사를 시작했고 이 사건의 정황이 매우 특이하다라고 언급합니다. 이후 범인을 특정했지만 아직 많은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미스터리한 사건의 범인, 정말 그가 맞을까요? 오컬트 스토리, CCTV 속 침입자의 얼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댈러스 한 집입니다. 이곳에는 35세 나이의 모니카 셔러드의 가족이 삽니다. 아들은 18살 캠런, 15세 매튜, 14세 랜던, 그리고 16살의 딸 에밀리.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쌍둥이 아들 4살 캐시와 카터까지 총 6명의 아이가 있었죠. 그중 쌍둥이 막내 아들 둘, 아이들에게 침실과 놀이방도 만들어주며 매우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셔러드 가족들. 그런데 2021년 5월 15일 아침 그 행복은 비극으로 바뀝니다. 오전 10시 쌍둥이였던 카터가 일어나 셔러드를 가서 깨웁니다. 이후 아침을 먹자며 셔러드는 캐시까지 불렀지만 캐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죠. 이상하다 싶어 집안 곳곳을 가족들과 함께 다 뒤져봤지만 캐시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숨바꼭질 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셔러드는 오전 11시 911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TV에서 나오는 속보. 반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아이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셔러드는 설마 그게 캐시일까 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캐시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 그리고 FBI는 의구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발견된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는데요. 5월 15일 아침 6시 45분 조깅을 하던 39세 스퀘어 씨가 시내 도로가를 지나다가 캐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 전날 늦은 시간까지 이 시신 발견 장소에 어떠한 이상도 없었고 발견된 캐시가 반바지만 입은 채 발견된 점을 미루어 보아 전날 집에서 잠을 자던 아이를 새벽 시간 누군가 살해하고 이곳에 유기를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이의 사인은 다발성 자창, 즉 날카로운 무기로 수차례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누가, 왜, 어떤 이유로 4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형사들이 자연스럽게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셔러드와 그 가족들이었죠. 의심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캐시와 카터는 쌍둥이인데 이 아이들은 셔러드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쌍둥이 캐시와 카터는 셔러드가 아닌 전 남자친구 트레버의 아이였는데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을 잠시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직업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자 휴스턴으로 도망가듯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으러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3월 29일 마약류 중범죄 혐의로 법정 출두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는 법정으로 출두하지 않고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셔러드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까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두 아이를 맡아 키우고 있다가 갑자기 아빠가 아이를 버리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아이들을 정말 키우고 싶었을까? 친자식도 아닌데 해서 범행 동기가 있다라고 경찰은 이해합니다. 형사가 의심을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집에 누군가가 침입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라는 가족들,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도 아무도 울지 않았다는 건 면식범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해서 범인을 가족 중 누군가 혹은 셔로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5월 16일 경찰은 범인을 검거합니다. 그런데 범인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근처 이웃인 나이 18세 이름 브라운이었습니다. 브라운이 검거가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형사가 초치한 게 가족들을 의심했고 주변 CCTV를 찾기 위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감시 카메라를 좀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셔러드의 아들이었던 매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맞다, 우리 집에도 카메라가 있잖아 라는 이야기였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셔러드가 집 주변에서 자꾸 절도 범죄가 일어나자 혹시 자신의 집에도 범인이 들어올 수 있다, 어떤 절도범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집안 곳곳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는 방에다가도 설치를 해놨죠. 그 CCTV는 좀 충격적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그 CCT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늦은 시각, 한 아이가 침대로 갑니다. 그리고 침대 쪽을 자세히 보시면 아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캐시와 카터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밤에 잠을 자기 시작했고 시간이 한참 지나 새벽 4시 48분 누군가가 아이들이 있는 침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주변을 계속 기웃기웃거리며 보는 이 남성, 소리를 듣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어떤 모습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며 시간을 보내던 그 남성, 이후 다른 CCTV의 모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그의 침입 경로까지 확인이 됩니다. 차고로 이어지는 뒷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니, 문이 잠겨 있었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참 놀라웠던 건 이미 문이 부서진 상황이라 잠기지 않는 문이었죠.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으로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곧장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셔러드의 아들 매튜, 랜던, 킴런, 딸 에밀리가 자고 있는 방 맞은편인데 그곳으로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고 있었지요. 나머지 모든 가족은 자고 있어서 침입하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의문의 남성은 계속 서서 아이들만을 바라봅니다. 주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얼마 뒤 남성은 이불을 뒤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기에 이르죠. 주변을 살펴보던 남성은 갑자기 옆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아이를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내 아이를 바로 들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난 오전 7시 30분 또 어떤 남성이 들어옵니다. 그 남성은 같은 방으로 돌아와 또 한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카터입니다. 이후 카터는 아침에 깨고 자신의 형제가 없어진 걸 알았지만 밖에 있을 줄 알고 아이는 엄마를 찾으러 나갑니다. 밥을 달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다 노렸습니다. 일단 먼저 캐시를 납치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그냥 길거리에 방치해 둔 채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 카터를 납치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자 뭔가 겁을 먹은 것처럼 빠르게 달아난 상황이었죠. 경찰은 그렇게 범인을 특정합니다. 분명 주거를 침입했고 절도 혐의가 있고 살인에 대한 용의선상이 있는 브라운. 그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브라운은 이미 이전에 범죄 행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전자발찌로 위치 추적을 해
몇 시간 뒤 집에서 바로 검거가 됩니다. 현재 그는 납치와 절도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살인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 정확하게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18세의 브라운.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 전, 우리는 분명히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가 죽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경찰에게 내용을 전달받고 자신들의 CCTV를 한 번씩 돌려본 겁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됩니다. 4월 19일 캐시의 집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를 내부를 살펴보고 있는 브라운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브라운이 자신을 찍고 있는 감시 카메라를 부셔버립니다. 그런 장면이 확인된 거 하나. 그리고 5월 15일 납치 전부터 계속적으로 그 집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미리 확인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웃들이 말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자신의 차를 절도하려고 했었다. 그걸 목격해서 당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그때 출동하지 않았다. 그때라도 왔으면 캐시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웃이었던 호세 알바라도가 CCTV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브라운이 자신의 집 담장 쪽에 숨어서 내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뭘 하고 있었느냐면 자신의 두 아이, 남자와의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계속적으로 쳐다보고 있던 겁니다. 뒷마당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주변 이웃들은 수차례 경고에 신고했습니다. 눈에 보인 것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혐의까지 그는 분명 이상한 행동을 오랫동안 했고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그 누구도 검거하지 않았습니다. 5월 16일 검거, 그리고 법이 앞들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요,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 맞는 것인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브라운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은 집에 계속 있었다. 납치해서 살인을 저지를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뱉었던 것이죠. 물론 자세한 경찰의 수사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에선 한 가지의 내용으로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왜 그럼 아이들을 가서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아이들을 죽이고 왜 시신을 그렇게 방법을 했지? 그리고 왜 두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을까? 그 두 아이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 셔러드의 친아이들이 아니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놀랍게도 브라운은 셔러드 아들의 친구입니다. 이미 서로 알고 있었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물론 그것만 가지고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네티즌 수사대들은 한 가지를 찾아냅니다. 셔러드가 2019년 2월 과속으로 교통과 관련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무면허 운전 및 우리가 얘기하는 필로폰 투약 주사기까지 발견됩니다. 확인해본 결과 마약범이었죠. 해서 검거되어 교도소에 실제 수감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셔러드를 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론이 이상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셔러드는 방송에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자신은 정말 아이들을 많이 돌보려고 했다. 아이의 침대를 더 좋은 걸 만들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게 무슨 아이 침대냐? 아이들하고 놀아주려고 노력했다. 이게 정말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맞았는가? 그리고 왜 아이들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놨는가? 뜬금없이. 만약 누군가가 절도범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곳에 하는 게 맞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정확히 아이가 있는 방 그리고 아이를 찍고 있는 곳으로 카메라를 갖다 놓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더 큰 음모론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TV에 나와 아이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남자를 저격합니다.
당신은 아이의 장례식에 올 수 없다. 범법자이며 자수하더라도 교도소로 들어가야 되니까. 나는 내 아이가 아닌데도 난 내 아이처럼, 그리고 그 아이를 가지고 이제 장례식까지 치르며 나는 그 슬픔을 현재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론이 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금 전달 준비가 되고 있죠. 캐시와 캐시의 부모를 위하여. 그 후원금을 노리고 현재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인 겁니다. 분명 이 사건에 대해선 범행 동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또 하나, 그 집에 뒷문에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가 아이들을 잘 돌봤다라고 보기에 힘든 정황들까지. 아직 이 사건은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의심을 가고 있죠. 혹시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 아직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캐시를 납치하고 카터까지 납치하려고 했던 이 남자. 이 남자는 둘이 동일 인물이 맞을까요? 그리고 그게 맞다면 도대체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정말 셔로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이가 사망을 하고 나서 아빠죠. 이제 캐시와 카터의 아빠가 영상을 하나 올려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자신의 친척 계정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요. 그리고 사진만 깔고 나레이션을 해요. 뭐 이 유튜브였는데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Trevor Gernon. I'm the father of Cash Gernon and Carter Gernon. I understand that all of you have questions,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to address the public. First, 그가 이렇게 해서 영상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아빠가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도피 중인 거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신한테 하는 그런 나쁜 말들, 그리고 자신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비난, 뭐 질문 이런 거 다 이해한다고. 근데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한 게 뭐였냐면, 이런 끔찍한 일이 다른 부모에게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하고, 자기가 왜 애를 맡기게 됐는지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뭐 어떻게 보면 하소연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달됐던 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다 되고 나서 사람들의 의심이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증폭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셔러드는 실제로 그 전 남자친구였던 그 아이들을 되게 많이 아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되게 많이 비난을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그쪽에 얘기하면서 현재 너무 언론 방송에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뭔가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도 내용 나올 때마다 의구점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 영상들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도 이게 음모론이니까 여러분 뒷이야기에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영상 보시면 거기 침입했던 브라운이 계속 무언가 신경을 쓰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침입했을 때 도망치잖아요. 근데 그때 영상이 공개가 됐을 때 그 미국 네티즌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도주하기 전에 어떤 소리를 듣는다. 근데 그 목소리가 셔러드의 아들의 목소리가 이제 브라운의 친구죠. 그 목소리랑 되게 비슷하다 이거. 그러니까 혹시 그 얘기를 듣고 도망친 거 아니냐라는 내용. 그러니까 둘이 뭔가 얘기가 된 거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참 행동을 한 걸 보면 아이를 그냥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 범죄 행동에 대한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면 그냥 집에서 일으켜도 되는데,
자기가 애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집 안에서, 그러니까 애들 둘 있는데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행동을 해도 되는데 왜 애를 들고 납치를 해서 번거롭게 어딘가로 가서 살해를 하고 아이 시신을 두고 다시 들어오냐. 왜냐면 침입을 2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의구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범행 동기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한 행동이 그렇게 정상적이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전에 내용들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고 범죄 행각들이 있었고, 그 전에도 막 이웃 주민들의 CCTV에서도 드러난 걸 보면 범죄에 대한 그런 뭔가 타이밍을 노린 게 되게 많아 보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케이스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모든 수사 내용을 공개한 게 아니니까 그들도 범인으로 검거한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도 있겠지라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양쪽에 대립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되게 트위터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범인이, 그러니까 브라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범인은 브라운이 맞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브라운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브라운 공범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 그게 셔러드의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아직은 정확하게 뭔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양쪽의 그런 의견에 대한 부분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이런 음모론이 힘을 좀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미 범인으로 검거를 했고 어느 정도 정황 증거가 다 있으니까. 근데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우리끼리의 얘기인데요. 살인으로 기소를 할 때 여기 보면 납치에 대한 건 기소가 됐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애를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나왔으니까 납치 확인됐고, 절도에 대한 것도 이제 그런 행적들이 있었으니까 납치 절도에 대한 부분은 맞는데, 살인죄에 대해서 아직 기소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범행 도구라던가 아니면 뭐 피가 묻은, 혈액이 묻은 옷을 수거를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시신에 대한 부검 감정이 명확하게 나와야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건가? 되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의구점을 갖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맞는 거냐 아닌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거라서 기소가 돼 봐야 알겠죠. 하지만 아직은 뭔가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리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추후에 뭔가가 더 나오면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